안녕하세요. 북큐. 어떤 작가 동네 책방 북큐레이터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서대문 독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독립문 앞인데요. 이 길이 옛날에는 청나라 사신들이 들어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을 읽고 있는데 그게 10권짜리여가지고 망설여지다가 요즘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시대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 그 소설을 읽고 여기 독립문에 와 보니까 이 독립이라는 뜻이 홀로 설 수 있는 주권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니 굉장히 숭고해지네요. 근데 여기가 독립문이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문을 부셨다고 해요. 독립문으로 다시 열렸는데 새문 또는 신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였군요. 여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피부과 왔다가 피부과 의사가 번호 따가지고 사귀었어요. 갑자기 TMI 발바닥에 티눈이 나가지고 튀는 얼음 치료 이러고 있다가 사였어요. 네, 오늘 저희가 가볼 책방은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의 시간이 듬뿍 담겨있는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텨낸 밥값의 기록들을 펴낸 오원택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까지는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이제는 이제 회사에 고문으로 나와 있고 연세대학교 민화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오원택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공간을 직접 작가님이 골라주셨어요. 예, 이 공간이 한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레노베이션해서 만드셨고 네. 그 사장님께서도 이 책을 좋아하시고 네. 특히 이 섹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만 있는 섹션이거든요. 여기에 이 책방의 이름이 담긴 네. 책이 있습니다. 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저는 안 그래도 이 책방의 이름이 굉장히 문학적이어서 좋았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 책방 대표님을 모셔서 좋죠. 예.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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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책방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녀라고 합니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굉장히 이름이 문학적인데요. 또 제가 이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라는 책을 또 발견했어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 남편이 쓰고 그린 책이고요.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라는 게 이 그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이 책을 보시면은 약간 서울에 없어진 풍경이나 장면들이 그림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먼저 나왔고 네. 그 뒤에 저희가 책방을 열면서 책방 이름을 책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변화되어지는 이 서울의 시간을 여기서 붙잡아 둔다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리움을 그린 듯한 이 이장희 작가님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만의 부큐레이션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일단 남편이 서울 관련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이제 이 코너는 서울에 관련된 그림이나 네. 뭐 역사적인 책들 참고했던 내용들을 주로 모아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아마 지금 구하기 어려운 그런 옛 서적들도 있어서 저희가 중고로 판매하고 있고요.
보면은 되게 옛날 책 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그러죠. 현장이라고 그런 게 다 있네. 세상에 이런 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좀 수정하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집에도 또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집에도 많으시구나. 이미 이제 본인의 책에 많이 녹여낸 것들은 이제 아. 하나씩 다른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책이 얼마나 있으세요? 남편이 엑셀로 기록했을 때 한 10,000권 정도 있는 것 만 권. 같아요. 만 권이요? 많고.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가 26층에 사는데 너희 집이 무너지면 너 때문이다. 책이 많아서. 근데 작가님 댁도 집이 무너진다면 저희 1층에 삽니다. 아 다행이네요. 정말 이 서울 시간을 그리다를 오면 서울의 모든 역사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에서 꼭 추천하고 싶으신 도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 최호철 작가님의 네. 을지로 수면선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을지로 예, 2호선. 2호선을 돌면서의 네, 그런 풍경 음.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의 풍경들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그 2호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약간 예스러운 풍경도 있고 그래서 옛날 감성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림 자체를 워낙에 또 잘 그리셔가지고 그림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책방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책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된 집을 수리해서 이렇게 책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네. 분이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여기 수리하기 전에 사진을 보시더니 본인이 태어났던 그 장소, 거주하셨던 그대로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내가 살았던 공간 그리고 내가 거주했던 공간이 책방으로 바뀐다면 감회가 정말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이 책방이 손님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실까요? 책방과 책의 이름처럼 어디에 계시든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에서의 그런 좋은 기운을 계속 그리워하실 수 있는 장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가님 오원택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작가님의 책, 저 버텨낸 밥값의 기록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한 직장을 한 30년 가까이 다니면서 이제 직장이라는 곳이 만만치 않잖아요. 부딪히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들도 있고 나에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리한 것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석을 못하면 그만둘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부양가족이 꽤 많이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나를 정리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썼어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빨고 접어서 서랍에 넣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빠가야로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면서 상사들이 왜 자꾸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빠가 주사라도 맞았나 봐 라고 하면서 다들 옛날 생각 못하고 왜 그러나 몰라라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그때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쓰셨는지 어떤 기분으로 쓰신 건지. 이게 이제 임원이 된다거나 관리자가 되는 순간 사람들이 많이 변해요. 임원이 되면 임명장을 받아요. 사장님이 주시고 딱 받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포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앉아서 웃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상하신 건가요? 저 목 뒤에다가 무슨 주사를 놔주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뀔까. 주사를 빡! 근데 제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좁은 시각에서 봤던 거하고 많은 정보가 모인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져서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후배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승진하셔서 큰 물에서 큰 의사결정을 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해도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근데 이제 불안하다는 거는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데 종족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해야 뭔가를 하게 되고 그 불안이 또 위험을 미리 생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파우스트에 보면은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 가장 나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차라리 불안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불안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 책을 쓰게 된 모티브가 된 책이기도 하고요. 사마천의 사기인데 이 책이 훌륭한 거는 다른 역사책들은 왕의 기록이라 아니면 엄청난 위인들의 기록인데 여기는 뭐 자객의 기록, 도독들의 기록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인생이 무엇이고 사는 게 무엇이고 누구든 자기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그려나간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많은 지혜하고 모티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버텨낸다라는 거에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사마천이거든요. 사마천이 역적으로 몰린 어떤 사람을 변호하다가 왕의 미움을 샀죠. 자결할래 아니면 궁형이라는 거 남자로서의 문제 그 심벌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걸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마천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궁형을 택하고 이 책을 써 나갔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버텨 나간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게 어떤 걸까? 이 세상을 꿋꿋하게 버텨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걸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김혜진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 9번의 일. 이 책을 보고 딱 대표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이라는 건 결국엔 사람이 이렇게 만듭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남성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끝까지 버텨내서 외딴 직무로 부서가 바뀌고 심지어 지방으로도 보내지고 하지만 버텨요. 왜냐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되게 나는 왜 일하는가? 살면서 자꾸 놓치는 물음이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주는데 대표님 책을 다 덮자마자 이 김혜진 작가님의 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대표님이 기록하고 싶은 새로운 밥값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다 담지 못했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정서하고 정리해서 내볼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호텔 경영 전략론 뭐 이런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지금 한 학기 강의를 하면서 모아놨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것도 밥값이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북큐 어떤 작가? 동네 책방. 오늘은 오원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공간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에서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뜻깊었고요. 오늘의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